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정입니다.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수업을 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는 수업을 하는 걸 넘어서 관리를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 체계적으로 수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강사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각각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수업하는 대상이 전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같이 함께하는 교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과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수업을 개설하는가, 이 두 가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일단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교실별, 과목별, 주제별 클래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리자 입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찾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과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요. 공지, 댓글, 피드백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수업이지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이걸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파일을 올려놓은 유튜브를 갖고 올 수 있고, 줌 화상회의를 링크를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학스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참고 동영상으로 쓰실 수가 있고, 각각 있는 강의 활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줌으로써 학습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알고 바로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에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여기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자, 이 공간이 바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수업을 만들고 학생들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 게 가장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요, 수업을 참가하는 사람들은 참가하기를 누르시고요. 나는 수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수업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수업 만들기를 누르면, 자, 여기 체크 계속, 그럼 여기다가 수업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이름을. 자, 그러면 이 수업 이름은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한 학급마다 만들고 싶어, 나는 강의마다 이걸 만들고 싶어, 이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이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 수업 만들기를 하실 때 제가 교수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강사분들 다 연락을 해봤더니 쓰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한번 묶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업하는 선생님이 여러 사람이고 학생들도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 방을 만들면 방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참여하기 힘들고 선생님들도 관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는 방법들이 있는데 바로 학급별로 수업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시겠죠? 클래스를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런 식으로 반으로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이 반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게 없어지죠. 이 방 하나를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자, 반별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이곳에 선생님들을 여러 명 초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수업에다가 수업의 내용과 그다음 과제 같은 걸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일 수업을 만들면 1교시 선생님이 들어와서 자기 수업 내용과 과제를 올리고, 2교시에는 2교시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 내용과 과제를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루의 수업을 1교시부터 쭉 해서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복잡함이 좀 덜 하겠죠. 자,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뒤에 만드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일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한 명이고 학생들은 다수예요. 그러면 보통 대학교나 일반 강사분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땐 훨씬 더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수업명을 만들고 사람을 초대하고, 원하는 수업을 만들고 사람을 초대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편안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 이 단일 수업에서는 보통 이제 1강, 2강, 3강, 4강식으로 순서대로 지정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1강에서는 어떤 주제, 2강에서는 어떤 주제, 3강에서는 어떤 주제, 그래서 주제별로 그 밑에 수업에 대한 자료와 과제 같은 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강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클래스의 구성들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급별로 수업을 만들 거지 단일 수업으로 만들 건지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에서 수업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기 체크, 그 다음에 계속,
이곳에서 수업의 이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처럼 학급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반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일반이라고 입력하시고 밑에는 패스하시고 만들기. 자, 이렇게 클래스 안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하실 일은 여기 보시면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테마 선택을 해서 디자인을 바꿔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교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 주제하고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사용자를 추가하는 일이에요. 여기 사용자를 눌러볼까요? 사용자를 누르면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 다른 선생님을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 같은 경우에는 G 스윗을 이용하게 되면 메일 주소가 발부가 되는데 그 메일 주소를 초대하면 학생들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G 스윗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코드를 가지고 초대할 수 있는데요. 코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스트림을 눌러보시면 여기 수업 코드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학생들은요, 이거는 학생의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기 아이디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자,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수업 참여하기가 보여지고요. 이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이곳에다가 수업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붙여놓어 볼게요. 참여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그 클래스 안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선생님 모드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업 만들기를 딱 누르시면 이곳에 바로 만들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큰 주제를 먼저 정할게요. 주제를 정하고 아무래도 시간표대로 움직이려면 그 날짜로 정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4월 2일 수업이라고 큰 카테고리 주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하나하나 수업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기 누르고 과제를 누르면 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제일 수도 있고요, 수업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다가 1교시 1교시 수업명 이런 식으로 수업명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추가하기나 나머지 설정들은 제가 뒤쪽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 만들면 수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설정을 할 때 이 밑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밑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 4교시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과제 제목에다가 2교시. 네, 이번에는 주제를 딱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순서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4교시까지 한번 해볼까요? 3교시 주제도 2일. 그러면 요거에 3교시가 되죠.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수업 자료를 올리거나 과제 같은 걸 올릴 수 있어요. 자, 4교시 때 선생님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기를 누르고요, 과제를 누르고 이곳에 예를 들어서 4교시 수업명은 사회 디지털 관련 수업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디지털 수업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적으신 다음에 수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업로드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나 파일 같은 게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유튜브 주소를 한번 넣어보면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지는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개념과 특징.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선택하시거나 URL을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선택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요, 참고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다가 참고 동영상 보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특징을 써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써봐야 되니까 어디다 쓰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 있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유를 하고 학생과 선생님이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인데요, 저는 문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 문서 창이 뜹니다. 그러면 한 장에 이렇게 문서 파일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직접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상태에서 그냥 X를 딱 닫아 주시면요, 얘는 항상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X를 눌러서 닫으시면요, 이렇게 문서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문서 파일을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만 할 것인지 수정은 못합니다. 수정을 할 것인지, 수정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하면 그 학생들이 쓴 파일들이 한 곳에 모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기간도, 네, 이 기간은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네, 시간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시간도 정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주제도 4월 2일 수업해가지고 과제 만들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요 수업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수업에서 더 추가하는 방법들이 이 만들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질문 같은 거를 올리실 수 있어요. 질문을 눌러보면 출석 체크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출석 체크, 여기다가 단답형과 객관식이 있는데 객관식을 누르셔가지고 출석 옵션에다가 결석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요, 아까처럼 여기다가도 뭐 점수 같은 거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출석 점수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 주제도, 기한도 오늘까지, 오늘까지, 그리고 주제도 정하고 질문하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출석 체크가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표가 있는 수업들은 시간표대로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 주제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일은 어떻게 하죠? 다음 날 4월 3일 수업,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나하나 늘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은 스트림 업데이트가 됐네요. 표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했던 수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방금 저희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4교시 때 과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4교시 때 하나를 눌러보면 여기 참고 영상을 보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특징을 써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눌러보면 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이걸 뒤로 가기 누르셔서 오케이, 영상을 보고 뭔가 써봐야지. 그러면 문서, 내 과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 과제 안에서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과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들어진 폼이 만들어지고요. 뭐 디지털 특징 1, 2, 3 선생님들이 원하는 양식대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장 안 하고 바로 X를 딱 누르시면요, 저장이 된 겁니다. 그거를 제출을 하는 게 있죠. 제출은 여기 보시면 제출이라고 누르시면 과제가 제출이 된 겁니다. 제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제출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뒤로 다시 나와서 아까 출석 체크도 있죠. 출석 체크를 누르면 나는 출석을 했다. 제출 누르면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선생님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제출할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업 4교시였죠. 4교시 때 이걸 딱 눌러보면 할당은 일단 내가 모든 학생들한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출은 그 사람이 제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출함을 딱 보면 한 명이 지금 했죠. 이 내용을 쭉 보시고 작성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멘트를 남기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여기 플러스를 딱 누르면 코멘트를 남길 수 있어요. 부분 좋은 댓글. 그러면 또 학생이 여기 와서 또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서로 하나의 화면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과제 같은 경우에 점수를 줬잖아요. 그래서 아까 10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뭐 한 9점 이렇게 해서 주실 수가 있어요. 성적 같은 거를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환을 누르면 이 학생한테 이 점수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환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점수가 체크가 된 겁니다. 이 성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표시가 되는데요, 점수를 준 것들은 점수가 표시가 되고요, 점수를 안 준 것들은 지금 점수를 달라고 체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2점 이렇게 줘볼까요? 2점? 이렇게 각각 수업마다 내가 점수도 줄 수 있고 그 점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지만 내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한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일 수업일 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플러스를 누르셔서 수업 만들기 누르셔가지고요, 체크 계속. 저희가 디지털과 사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과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식은 똑같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수업을 만들거나 혹은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단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만들 때 좀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제 미디어. 이런 과정들을 저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강 디지털과 비즈니스. 항상 맨 마지막에 작업한 게 위에 올라오죠. 이럴 때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네, 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게시물이 있는 주제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게시물들이 없죠? 그러면 아직 학생들한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수업에 하나하나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자, 이곳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과제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게시물 재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수업에 썼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재사용을 하는 거죠. 이건 참 요긴한데요, 게시물 재사용을 누르면 내가 예전에 썼던 반 하나를 클릭하시고 거기서 제가 요거 했었죠. 4교시 딱 누르시고 재사용을 누르시면 내가 예전에 썼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제목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같이 가고, 아까 저희가 주제가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죠. 다른 주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X 눌러주시고 그 주제를 첫 번째 1강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가 활용 부분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목이나 이게 주제 정도만 바꿔주시고요, 바로 과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보시면 다른 강의에 썼던 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수업 밑에다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기 누르시면 여기 퀴즈 같은 것도 있어요. 퀴즈를 눌러보시면 직접 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설문지를 퀴즈를 누르면 퀴즈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퀴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퀴즈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거를 직접 쓰시거나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이런 퀴즈의 답변들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객관식으로 만드시면 퀴즈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드셨으면 저희가 이 퀴즈과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여기 밑에 답안을 눌러보시면 오토 이게 답이고, 점수는 하나에 50점 해볼까요? 50점 완료. 50점짜리가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플러스 누르시면 이렇게 하면 정답은 왓슨이고 이거는 50점짜리야. 네, 그래서 질문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점수 배정을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료를 누르면 여기가 되고요. 제가 제목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동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닫기 누르시고요. 퀴즈가 만들어지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점수를 만들 수 있고, 기간도 어제까지, 시간도 어제까지, 주제는 저희가 1강이었죠? 1강 만들고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피드백이나 퀴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올려놓을 수가 있죠. 학생들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자를 눌러서 트림을 눌러서 수업 코드를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새로운 학생이 수업을 참여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기를 눌러보시면 디지털과 사이라고 한 수업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수업을 눌러보시면 1강만 보입니다. 왜냐면 2강 3강에는 주제만 있고 아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먼저 주제들만 쭉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채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학생들은 내 과제 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지금 과제가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2강 3강을 더 채워볼 건데요, 2강은 파워포인트를 올려서 그걸 보면서 수업을 받게 하고요, 3강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화상 수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2강에서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누르셔서 과제. 자, 이번에는 습관 자료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요,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만든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서, 자, 파일을 올리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지 않고요, 보기만 권한을 주시기 좋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보기만 주고요. 자, 이거를 보고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서 여기는 뭐 수업 내용 요약이라고 하고 빈칸을 줘서 뭐 채우게 한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제를 2강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만들기. 자, 그러면은 2강에서 수업이 배치가 됐고요. 3강에서는 화상 회의를 미리 예고를 할게요.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과제, 여기는 실시간 화상 강의 준비. 자, 이렇게 시간이랑 일정을 준비해 놓고 이곳에 이제 강의 링크 파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줌을 혹시 이용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줌에 관련된 강의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누르셔가지고 땡땡 수업 일정 언제 정할지, 어쨌거나 수업을 이렇게 딱 만들면요, 이 수업의 회의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수업 아래에 보시면 회의 초대 표시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링크들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쭉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셔서 추가 링크, 이곳에 링크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링크 추가 누르시면 여기 링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건 주제를 제3강으로 만드시고 과제 만들기. 자, 그러면 3강에 실시간 화상회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화상회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수업의 여러 가지들을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수업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우선 시작하고 수업을 올리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활용하거나 세부적인 기능들은 다음 영상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